비발치로 돌출입을 줄인 케이스들을 같이 한번 보면서 어떻게 치료가 됐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윗니가 뒤로 전체적으로 들어가죠. 사랑니 있던 공간에 사랑니가 없어지면서 사랑니 자리로 어금니들을 전체적으로 밀어주고 앞니도 이렇게 뒤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발치하지 않고 전체 치아를 뒤로 밀어줘서 돌출입을 줄인 케이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 전후 구강 내 사진을 보면 앞니가 이렇게 나와 있던 것이 앞니가 좀 들어가면서 각도가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이제 교합도 이렇게 안 맞았던 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잘 물리는 교합이 형성이 됐고요. 교합도 조금 깊게 물리는 과계교합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좀 같이 개선이 된 것처럼 보여요. 안녕하십니까. 81도TV 교정과 전문의 강시원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주제는 입이 나온 분들 돌출입 교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나는 입이 나와서 입은 넣고 싶은데 발치는 하기 싫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소위 말하는 비발치 돌출입 교정이죠. 발치를 하지 않고 입을 넣는 교정인데 이게 과연 이제 얼마나 가능한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실제 치료 사례들과 같이 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돌출입 교정의 원리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치아 교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입술 자체를 뒤로 당겨주는 건 아니고요. 왼쪽 사진에 보면은 치아들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어서 입술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치아를 뒤로 당겨주면 걸쳐있는 입술들이 뒤로 들어가면서 이제 입이 들어가는 게 돌출입 교정 원리거든요. 그런데 돌출입 교정에서의 치아 이동은 일반적으로 치아를 많이 움직여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치아가 이동하는 양의 한 절반 정도만 입술이 움직여요. 치아가 예를 들어서 1mm 움직이면 입술은 한 0.5mm 밖에 안 움직이거든요. 입술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치아 입장에서 봐서는 되게 많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돌출입 교정은 발치를 하게 돼요. 공간이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사진에서 보면 여기 작은 오금니 하나가 발치돼 있잖아요. 그럼 앞에 치아 6개, 육전치라고 얘기하는데 이 육전치만 뒤로 들어가면 입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오른쪽에서처럼 발치를 안 하고 입을 넣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앞니가 들어가려면 어금니부터 다 뒤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앞니가 들어갈 수 있죠. 공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비발치로 입을 넣는다는 건 발치를 하고 입을 넣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수도 더 많죠. 전체 치아들이 뒤로 들어갈 때 무언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제약이 될 수 있고요. 들어가는 양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입이 들어가는 양도 발치보다는 좀 적을 수 있고 불확실성도 상당히 크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전체 치아를 뒤로 밀어서 그래서 돌출입을 발치 없이 줄일 수 있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이제 교정용이 미니 임플란트라는 걸 심는 겁니다. 길이 한 6mm, 그 다음에 폭 한 1.4mm 정도 되는 이런 작은 나사정 같이 생긴 건데 이런 것들을 심어 놓고 요걸 가지고 치아들을 다 뒤로 당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치아들이 만약에 전체적으로 뒤로 간다고 하면 앞니도 뒤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입술이 같이 따라 들어가니까 돌출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뒤로 당길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분들은 앞니가 이렇게 뻗쳐 있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앞니가 이렇게 서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앞니가 뻗쳐 있는 분들은 이 치아 머리 부분이 뒤로 많이 가야 될 거고, 앞니가 서 있는 분들은 이 머리와 뿌리가 같이 뒤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당길 때 힘을 주는 위치나 방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선택을 해야지만, 어떤 경우는 뒤로 들어가긴 하는데 앞니가 이렇게 뻗치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게 하려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발치로 돌출입을 줄인 케이스들을 같이 한번 보면서 어떻게 치료가 됐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앞니가 상당히 돌출이 돼 있죠. 아래보다는 위에 앞니가 상악 전체가 많이 앞으로 돌출이 돼 있고, 그래서 입도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고요. 이 환자 교정 치료 전후 중첩을 한번 보겠습니다. 플레이된 걸 보시면 윗니가 뒤로 전체적으로 들어가죠. 사랑니 있던 공간에 사랑니가 없어지면서 사랑니 자리로 어금니들을 전체적으로 밀어주고 앞니도 이렇게 뒤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발치하지 않고 전체 치아를 뒤로 밀어줘서 돌출입을 줄인 케이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들어갔는가? 그래서 앞니 기준으로 봤을 때 위에 앞니가 한 7.1mm 정도 그 비발치로 뒤로 이 정도 들어갔고, 입술은 이제 이 정도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치료 전후 구강 내 사진을 보면 앞니가 이렇게 나와 있던 것이 앞니가 좀 들어가면서 각도가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이제 교합도 이렇게 안 맞았던 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잘 물리는 교합이 형성이 됐고요. 교합도 조금 깊게 물리는 과계교합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좀 같이 개선이 된 것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옆모습 사진 보시면 돌출입, 입이 약간 나왔던 게 좀 들어가 보이죠. 발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입이 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층모도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보겠습니다. 이 환자분도 보시면 입이 좀 나와 보이죠. 그래서 앞니가 이렇게 좀 앞으로 뻗쳐 보이고 입이 좀 나와 보이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고, 이분도 역시 비발치로 치료 전후 중첩을 보면 앞니가 역시 많이 들어가죠. 앞니가 이제 뒤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입술도 같이 따라 들어가는, 어금니 쪽 보시면 전체 치열이 뒤로 가죠. 발치하지 않고 뒤로 다 밀면서 입술을 넣고 돌출입을 줄인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분도 역시 이제 앞니가 얼마나 들어가나 측정을 해보니까 5.3mm 정도 발치 없이 뒤로 들어갔고, 입술은
입술은 상당히 많이 들어갔죠. 입술은 이 정도 들어가서 돌출입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치료 전 후 구강 내 사진을 보시면 앞니 각도가 이렇게 뻗쳐있던 게 좀 숙었죠. 이 사이 벌어져 있던 것도 깨끗하게 개선되고 교합도 잘 맞췄고요. 그리고 옆모습의 사진을 보시면 발치를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돌출입을 줄여줘서 층모도 많이 좋아지고 돌출입도 많이 감소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케이스 한번 보시면 이분은 뭐 입도 물론 조금 나와 보이지만 치아 각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이죠. 보시면 앞니가 윗니 아랫니가 전부 다 전방으로 이렇게 뻗쳐 보이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사실은 이제 다른 데서 교정을 한번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발치를 해서 작은 어금니 뽑고 돌출입 교정을 한번 하신 분인데, 그래도 사실은 지금 보더라도 각도가 이렇게 앞니가 뻗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재교정을 하신 분이고요. 뭐 이미 발치를 했으니까 또 발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비발치로 돌출입 교정을 하는 것이 적당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 전후 중첩을 보시면 앞니가 들어가는 게 보이죠. 그리고 뒤로 들어가면서 어금니부터 다 뒤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윗니 아랫니 앞니 전부 다 뒤로 들어가면서 각도가 좀 솟고 뻗어있던 치아들이 정상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입도 뭐 따라 들어가면 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보시면 앞니가 들어가는 양을 측정을 해보니까 5.4mm 정도 앞니가 뒤로 들어간 것 같아요. 비발치로 뒤로 좀 밀어가지고. 구강 내 사진을 보시면 앞니가 이렇게 뻗쳐있던 치아들이 숙으면서 앞니 각도가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교합도 이렇게 엉성하던 교합이 재교정 치료를 통해서 어금니를 잘 물리게끔 교합 형성이 잘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모습 보시면 입도 조금 들어가 보이죠. 살짝 나왔던 게 살짝 들어가 보이고, 뻗쳐있던 앞니가 많이 숙으면서 어때요? 스마일 라인이 훨씬 좋아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발치로 돌출입 교정을 해서 앞니를 얼마나 넣을 수 있느냐, 지금 이제 설명드린 환자분들 보면 대략 한 5mm에서 7mm 정도 이제 앞니가 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환자분이 발치 없이 교정해서 앞니를 5mm, 7mm 넣을 수 있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환자분들마다 이 비발치의 경우에는 변수가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케이스 선택을 잘 하면 비발치의 경우에도 한 5mm에서 7mm 정도 앞니를 넣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5mm에서 7mm 정도 양은 거의 뭐 발치 교정했을 때와 유사한 정도의 들어가는 양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발치 없이 돌출입을 줄이는 비발치 돌출입 교정이 언제 가능하느냐, 그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면, 일단은 첫 번째는 돌출이 심하지 않을 때 이런 비발치 돌출입 교정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덧니가 많지 않으면 유리합니다. 어금니를 뒤로 밀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공간들이 덧니가 많은 분들은 그 덧니 피는데 다 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입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덧니가 많이 없어요. 근데 돌출입이 좀 있다? 그런 경우에는 비발치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덧니도 있는데 돌출까지 있다, 그러면은 거의 발치 교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발치로 입을 넣으려면은 어금니들을 다 뒤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공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들이 움직이려면은 뼈가 있어야 되는데 위턱이든 아래턱이든 뒤쪽에 뼈가 충분히 좀 있는 경우에 비발치로 입을 넣기가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만약에 이분을 비발치로 돌출입 교정을 한다 그러면 하악 치아들을 전체적으로 뒤로 밀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방향으로 뒤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뒤쪽에 뼈가 좀 많이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사실 뒤로 좀 어느 정도 비발치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보면은 이 비발치로 만약에 입을 넣어야 된다 그러면 이 뒤로 밀어야 되는데, 이 이대구치 뒤쪽에 이 뼈가 거의 없죠. 보시면 뼈 모양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꺾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비발치로 입을 많이 넣을 수 있겠느냐?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비발치로 입을 많이 넣기가 어렵다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턱뼈의 모양이나 크기에 따라서 치아들이 얼마나 뒤로 이동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개인차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뼈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은 잇몸도 있습니다. 잇몸. 어떤 경우에는 하악의 제일 뒤에 있는 어금니 제2대구치를 그 잇몸이 많이 덮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뒤로 많이 밀수록 치아들이 잇몸에 더 묻히기 때문에 어금니를 관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이 있으면 또 어금니를 다 뒤로 많이 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조금 이거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폭경의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뒤로 민다는 거는 어금니를 상악도 뒤로 밀고 하악도 뒤로 밀게 되는데, 하악 같은 경우는 뒤로 갈수록 뼈가 넓어지고요. 상악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상악과 하악 간의 폭경 문제가, 아래가 조금 넓은 분들은 뒤로 갈수록 자꾸 더 넓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교합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아래 상악과 하악 간의 좌우 폭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 사실은 뒤로 밀 때 위에를 악공 확장을 한다든지 혹은 많이 밀기가 어렵다든지 그런 어떤 제약점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비발치로 입을 넣는다는 거는 발치의 수에 비해서 굉장히 변수도 많고 개인차도 많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조건들이 다 적당히 맞아준다면, 그래서 적당한 케이스를 잘 고른다면 거의 발치한 것과 유사하게 입을 넣는 것도 비발치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다른 곳에서 이제 발치 진단을 받으셨던 분도 제가 비발치로 치료를 해드린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발치 없이 비발치로 돌출입을 줄이는 그런 비발치 돌출입 교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돌출입 때문에 이제 교정 치료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나는 무조건 비발치로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좋지 않을 거고, 그 내가 가진 어떤 해부학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비발치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정확히 진단을 좀 받아보시고 발치를 할지 비발치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